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트 은근 정치적인 악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락을 안 하고 상승을 했고요. 호재가 터졌죠. 체코 원전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답니다. 대한민국 K원전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돈세형이 유튜브 첫 방송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응원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요. 대한민국 K원전은 이젠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매우 강한 섹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42,650원 어제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살아있죠? 좀 걱정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방어를 잘했고요. 오늘 또 체코 원전이 수주가 잽팟이 떠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상승을 예상하는데 잘했고 응원합니다. 외국인은 25%에서 26%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 방송에는 25%였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26%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돈세형은 뉴스케일 파워도 투자를 해요.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따라서 뉴스케일 파워를 매수를 했는데 900%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해서 템버가 터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소액이지만 수익률이 대박이 났는데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을 투자할 때는 뉴스케일 파워를 항상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직접 투자도 1859억을 투자를 했지만 지분법 투자도 있죠. 지분법 투자 이익도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주식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두산의 호재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뉴스케일 파워는 설계 전문 회사예요. 원전 신원전의 설계 전문 회사인데 제조는 못합니다. 주 기기는 두산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점 대비는 15.36% 빠졌지만 바닥에서는 1623% 템버가 터졌습니다. 돈세형이 바닥대 투자했어요. 바닥대. 돈세형의 토스 계좌인데요. 저번 방송 때는 뉴스케일 파워가 138%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뉴스케일 파워 187% 수익이죠. 아이온큐가 1등이긴 하지만 조만간에 이길 것 같아요. 돈세형은 뉴스케일 파워를 400% 수익을 달성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187%니까요. 템버거를 터트린 건 맞죠. 뉴스케일 파워를 제가 어찌 알고 투자를 했냐? 두산 때문에 알고 투자를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를 알고 두산을 투자한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을 잘하다 보니 미국 주식도 보이는 거예요.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리커전 16% 수익 났죠? 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신생기업이에요. AI 바이오 쪽인데 저는 감이 왔거든요. 돈세형이 또 투자감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리커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사자마자 16% 수익 나고 안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따라 매수는 안 해요. 그냥 느긋하게 평균가가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돈을 법니다. 돈세형은 두산 에너빌리트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두산중공업이었어요. 21년 이렇게 첫 방송을 했죠. 5월 27일 날 첫 방송을 하고 제가 투자하자마자 3개월 만에 160% 수익이 나서 3분의 1 매도 전략 썼고 3만원이 넘었길래 그만 먹자 매도 작전을 하고 이랬죠. 그래도 사연이 많고요. 사실 두산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더 아쉬운 거는 진바닥 2,500원대 매수를 하려다가 1차 매수를 정치적인 제 불안감으로 매수를 못했고 12,000원대 제가 매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응원차 방송을 합니다. 체코 원전 26조 대박사업 낚았다. 최종 확정이랍니다. 체코 법원의 계약 검지에 걸려서 안 되니 그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큰 26조 글로벌 수주가 터진다면 안정적인 매출도 있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상징성은 뭡니까? 이게 터지면 다른 유럽에서 터질 수도 있고 지금 미국발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초적인 원전 대박이 터진다면 저는 무난하게 글로벌에서 기반을 다지고 두산이 최강의 원전이 되고 K원전이 최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키워야 돼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좀 또 조심스러운데 탈원전, 악몽 재현될까?
K1전 또 한 번 고비 맞나? 어제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 때 보니까 재생 에너지를 강조를 많이 하고 원전엔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원전을 키운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경제를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돈세영이 경제 쪽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응원하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조언을 해드립니다. 지금 원전은 30%의 에너지 비중이 있어요. 원전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를 60% 이상을 원전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전기기사예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열과 풍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태양열은 해안 뜨면 꽝이고 또 풍력은 바람만 불면 꽝입니다. 발전이라는 거는 전기 발전이라는 거는 최고 전력이 중요하거든요. 최고 전력을 안정스럽게 쓸 수 없는 게 신재생이에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 전기라는 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원전과 뭐 석탄, 석유는 컨트롤이 되죠. 막 생산할 수 있어요. 재생 에너지는 보조 배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해안 뜨면 꽝이고 바람 안 들면 꽝이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재생 에너지를 너무 키우면 안 되는 게 돈이 안 돼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K1전을 키워 전기세를 트럼프처럼 낮춰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K1전을 34%에서 60%까지 띄워야 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국가를 위해서 K1전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그렇고 이제 유럽이 정신 차려서 원전을 키운다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서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K1전을 키워서 국가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전 시대에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계의 TSMC라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전 세계가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시대, 르네상스 시대 등급 소형 원전의 대세죠. 그리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풍력은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해안 뜨면 꽝, 바람 안 불면 꽝이에요. K1전이 43% 수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안 키워주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신뢰를 안 하고 러시아, 중국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현 정부는 원전을 키워준다고 공식적으로 신문에도 얘기하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체코원전이 수주가 됐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만 잡으면 되거든요. 미국, 프랑스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들은 너무 비싸고 미국은 생산 자체가 안 돼요. K1전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트럼프는 원전을 4배로 키운다 하죠. 2050년까지.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시장을 다 뺏겼죠. 트럼프는 아마도 현 정부가 잘한다면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 잡고 트럼프와 같이 K1전을 키워야 됩니다. SMR 소형 원전은 연평균 18.5% 성장이 예상되고요. 향후 60기 수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올해는 매출이 조금 줄고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6.89% 나오고 부채 비율은 125%니까 재무도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배당은 아직까지 없죠. 미래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잠깐 멈추죠. 26년부터 다시 성장을 합니다. 9%대, 27년 9%대. 근데 소형원전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원전을 도와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K1전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세영이 저번 달만 해도 24,000원 안에서는 적극 매수를 하자 이 방송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0% 올랐죠. 두 놈만 팬다. 매수 전략이 맞았고 그럼 매도 전략을 짜야 되는데 간단하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매도 전략은 각자 알아서 고가 분할 매도. 한 번에 팔지 마시고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조금씩 나누어서 파는 고가 분할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 안 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원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보겠습니다. 지금 꺾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저는
이런 게 조정받으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고점에 매수를 안 하니까요. 제가 매수 추천을 했던 때는 이때죠. 그리고 제가 이때죠. 자, 월간 차트입니다. 30년 투자를 제가 했거든요. 돈세형이 최저는 2123원입니다. 최저는 잡기 힘들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당시 두산 중공업을 얼마에 매수를 하려고 했었냐? 2,500원입니다. 2,500원 때 이렇게 남들이 망한다 할 때 저는 역발상으로 이때 노렸고요. 사실 이때 공포라 매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냥 저가 불알 매수로 한 방에 많이 살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건데 조금씩 샀으면 이 정도에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의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대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늦었나 하고서 멈칫했어요. 근데 멈칫하는 사이에 이만큼 올랐거든요. 한 5, 6개월 만에. 거의 2만원까지 간 거예요, 이게. 2만원까지 가는 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왜 그때 못 샀나? 못 샀어요, 사실. 2,500원 때 전략적으로 노렸는데. 근데 이때 온 겁니다, 기회를. 요때 제가 유튜브 첫 방송을 한 거고요. 그때 저는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차트에서 눌림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이때 많은 한 3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4개월 만에 160% 터트리고 제가 수익을 냈죠. 그리고 매도하고 저는 한동안 안 삽니다. 그래서 이때 1년 지나니까 다시 뭐 15,000원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근데 이번에 실수했죠. 제가 다시 3만원대 매도를 다 했는데 제가 이번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오면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투자는 남들이 울고 불고 피눈물이 날 때 역발상으로 투자하면 의외로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대중들이 저는 거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과 꼭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매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이야기를 했고 저는 LG화학이 이제 반대로 됐다 생각합니다. 역발상 투자의 시기가 됐다. 무섭죠. 망할 것 같고 주식은 망할 것처럼 빠지죠. 20만원이 무너졌습니다. 100만원 가던 주식이 20만원이 무너졌습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2차전지 배터리 회사예요. 남들은 다 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터리 아저씨보다 할아버지예요. 제가 전기차를 12년 전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도 전기차 시대를 못 볼 때 전기차의 시대를 예측을 했고 제가 LG화학 세터장 했어요. 처음 샘플차가 나왔을 때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달렸습니다. 물론 업무와 상관이 있었어요. 그때 출장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허락을 받고 달렸죠. 근데 전기 충전소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한 200km 달렸나요? 그래도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제가 12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느낀 거는 전기차 시대는 온다. 왜 느꼈냐면 12년 전만 해도 밟는 대로 속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소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배터리가 500km 이상 충전이 된다면 대중화가 되겠구나. 근데 지금 500km 나왔지 않습니까? 700km도 지금 나온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 시대는 온 거예요. 캐즘이라고 합니다. 캐즘이 단어 해석을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정체. 생각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다. 성장 속도.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너무나 쉬운 투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전기차 시대는 다시 활성화 시대는 다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저 같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옛날엔 전기차로 잡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기차 시대가 활성화 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LG화학을 산 거예요. 맞췄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캐즘 현상으로 100만원 가는 게 20만원까지 무너졌어요. 역발상 생각하면 전기차 시대는 다시 살아납니다. 100% 확신하는 게 로봇을 봅니다. 로봇 시대가 오고 있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1년 뒤에 뭐 나온다고 하고 로봇가 춤추고 생산직을 한답니다. 그럼 로봇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로봇이 전기 코드 꽂고 일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이 주 에너지가 뭘까요? 배터리로 보면 미국에 배터리 못 만들어요. 중국과 한국이 양대산박이 있는데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 2차 전지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와 2차 전지 에코프로나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K원전 두산중공업을 2,500원대 투자했던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매우 공포스럽고 힘들죠. 힘든 만큼 큰 게 있는 거예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2차 전지를 돈세영이 두산중공업 2,500원대 투자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LG화학도 잘 보시고 바닥 매수 하신다면 나중에 70만원까지는 상승할 겁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